이제 등비수열은 어떤 형태로 변형해도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등비수열의 여러가지 변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문제에 등비수열이 변형된 형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사실 알고 나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등비수열하고 관련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왼쪽에 등비수열의 여러가지 변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 등비수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변형에는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수를 취하는 경우라던가 홀수 번째항, 짝수 번째항을 따로따로 뽑아서 정리하는 경우, 혹은 이런 식으로 부호를 교대로 바꿔가면서 정리하는 경우, 쌤이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변형 말고도 이 등비수열을 가지고 여러가지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떤 형태의 변형을 하더라도 등비수열은 결과적으로 다시 다른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점만 잘 기억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이 모든 각각의 경우들을 공식으로 기억한다는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등비수열 AN을 내가 첫 항을 기준으로 공비를 곱해놓은 꼴로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만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첫 항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어떤 공비가 곱해지는가를 파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모든 변형들은 전부 다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다시 정리해서 얘가 어떤 등비수열이 되는가만 첫 항과 공비 기준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요 중에서 더하기 빼기라던가 아니면 홀수항 짝수항을 따로 뽑는 경우는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등차수열도 공차가 바뀌는 다른 등차수열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 역수를 취한 경우랑 부호를 교대로 바꾼 경우가 요 일반항을 기반으로 어떤 등비수열이 되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위에 기본 등비수열 일반항을 가지고 역수를 취한 경우랑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경우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역수를 취했을 때 조화수열이 된다 라고 공부를 했지만,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역수를 취해도 결국 진행되는 항들이 첫 항이 원래 첫 항의 역수인 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곱해지는 숫자들이 정확히 R분의 1씩이 곱해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역수가 다른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첫 항도 역수고 공비도 역수인 그런 다른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경우도 가끔 학생들이 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경우를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를 나눠서 정리하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첫 항을 기준으로 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R이 곱해졌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도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R을 공비로 가지는 이런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를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필요도 없겠죠. 해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어떤 형태로 변형이 돼 있더라도 얘는 결국은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첫 항에 어떤 공비를 가지는 등비수열인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등비수열의 합이랑 곱과 관련한 변형도 선생님이 같이 준비를 좀 해봤는데, 요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따가 예제 문제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변형하고 관련된 간단한 예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레벨 1번은 등비수열을 더하기꼴로 변형을 해놓은 식인데, 선생님이 왼쪽에다가도 정리를 해놨지만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밑이 같은 경우에만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결국 밑이 같은 지수식이라는 거는 결국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을 의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하기랑 관련된 변형에서는 항상 같은 일반항,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1항과 n항의 2배를 더한 게 다시 첫 항이 마이너스 3,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원래 일반항의 첫 항과 공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요 등비수열 AN의 첫 항과 공비를 둘 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AN을 첫 항의 공비가 n-1번 곱해진 일반항의 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
n 플러스 1항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다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형태일 거기 때문에 공비가 n번 곱해진 식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an 플러스 1항의 2배의 an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두 개를 더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주어진 식이 두 지수식의 합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지수 단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바로 감이 오겠지만, 우리가 어떤 두 지수식을 더할 때에는 항상 공통인수로 묶어서 하나의 지수식으로 만드는 연습을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했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 결국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은 A랑 공비 n-1번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를 공통인수로 묶게 되면 왼쪽에는 공비가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2가 하나 남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한 식이 첫 항 -3에 공비 -3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첫 항도 -3이고 공비도 -3이면 사실 -3의 그냥 n제곱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정리해 놓은 식이 R의 n-1제곱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변 우변을 통틀어서 결국 항번호 n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식이 결국은 요거랑 요거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일단 공비 R은 -3으로 원래 등비수열도 요 등비수열의 공비랑 다르지 않은 공비값을 가지고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3을 그대로 다시 여기 R 자리에다가 다시 집어넣게 되면 결국 R 플러스 2라는 거는 -1이 될 거고, 결국 요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A가 곱해진 -3의 n-1제곱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다시 첫째 항 부분은 얘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3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원래 등비수열이 어떤 첫 항과 어떤 공비를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인가도 파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결국 등비수열을 더하기 빼기 꼴로 변형을 해도 결국 걔는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첫 항과 공비 기준으로 항상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등비수열의 부분합하고 관련된 예제 레벨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등비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 문제인데, 문제로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 2고 첫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이 8일 때 첫째 항부터 27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등비수열의 이런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식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냐, 9번째 항, 18번째 항, 27번째 항에서 결국 9의 배수 형태로 합의 번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정리를 했을 때 얘네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아마 문제를 많이 연습해본 학생들은 알 텐데, 일단 9번째 항까지 합이랑 18번째 항까지 합을 정리를 해보면 9번째 항까지 합과 18번째 항까지 합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27번째 항까지 합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결국 얘는 2고 얘가 8이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의 합하고는 다르게 얘네 둘이를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등비수열의 합도 항상 그 안에는 공비 -1의 첫 항이 곱해진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연립을 할 때는 우리가 첫 항과 공비를 각각 구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부분은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통째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두 식은 나눴을 때 이 18제곱 -1에 9제곱 -1을 포함하고 있는 합차 공식의 형태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나눠서 아래식을 밑에 식으로 나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변 4에 좌변에는 결국 아래 9제곱 플러스 1만 남는 이런 상황을 만든 연습을 했을 거예요. 결국 아래 9제곱은 3이다 라는 점을 이용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공통 부분까지 찾아줄 수가 있겠죠. 결국 얘가 3이라 그랬으니까 3-1은 2고 결국 R-1분의 A가 1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27번째 항까지 합도 찾아줄 수 있겠죠. 결국 이 부분은 1이라 그랬으니까 1 곱하기 27제곱은
9제곱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27-1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합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건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27번째 항까지 합을 9개씩 끊어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 문제에 주어진 게 첫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 2다 라고 주어져 있고, 첫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이 8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면, 여기 있는 애들을 9개씩 끊었을 때 이 각각의 9개씩의 합이 어떤 규칙을 가지는가도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 여기 9개랑 여기 9개는 첫 항과 10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과 11번째 항, 9번째 항, 18번째 항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10번째 항은 첫 항 기준으로 공비가 9번 곱해진 요런 항이고요. 11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마찬가지 공비가 9번 곱해진 상황, 그리고 18번째 항도 9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가 9번 곱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결국 요 뒤에 있는 9개는 앞에 있는 9개에다가 전체 공비를 9번을 곱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요 식 전체에다가 그냥 공비를 9번 곱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 뒤에 있는 19번째 항부터 27번째 항도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결국 19번째 항은 10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가 9번, 20번째 항은 11번째 항에 9번, 27번째 항은 18번째 항에 9번이면 결국 여기 있는 9개도 바로 앞에 있는 9개에다가 통째로 공비를 9번 곱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얘네들을 9개씩 끊어서 더해놓은 합이 정확히 아래 9제곱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합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자, 결국 이렇게 9개는 우리가 2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값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제에 주어진 건 첫 항부터 1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 전체 합에서 요 9개의 합인 2를 뺀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면, 8에서 2를 뺀 요 9개는 6이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9개랑 요 9개는 결국 공비가 9번 곱해진 등비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아래 9제곱은 3이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값을 바로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뒤에 있는 9개의 합도 결국은 6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한 18이 되겠구나 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첫 항부터 27번째 항까지 합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등비수열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18을 구해놓고 답을 18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처음부터 27번째 항까지 합은 2랑 6이랑 18이 다 더해진 26이겠구나 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지 않고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식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이것도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같은 개수로 끊어놓은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얘네들을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해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일반화한 내용이 선생님이 앞에다가 정리해놓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등비수열을 n개씩 끊어서 따로따로 더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정확히 내가 끊어놓은 개수만큼 공비의 n제곱이 곱해지게 되는, 9개로 끊었기 때문에 공비의 9제곱씩이 계속해서 곱해지는 등비수열을 이루겠구나. 3개씩 끊으면 공비의 3제곱, 5개씩 끊으면 공비의 5제곱이 계속 곱해지는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어렵지 않게 합을 찾아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예제 레벨 3 문제를 볼게요. 얘는 역수의 합과 그리고 등비수열의 곱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제 레벨 3 문제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일단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역수가 된 합이 10이다 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가 부터 파악을 먼저 해보죠. 자, 일단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역수의 합 같은 경우에는
번째는 역수를 취해 놓더라도 선생님이 아까 증명을 해줬죠. 역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얘네들은 첫 항이 원래 등비수열의 역수 그리고 공비도 원래 등비수열의 역수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결국 첫째 항 a분의 1 공비 r분의 1인 항 10개짜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마찬가지로 써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는 역수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 이것도 등비수열이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첫항 공비 항수 기준으로 합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이 부분은 분수식이기 때문에 일단 분모 분자를 각각 통분을 해서 번분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죠. 분모는 r로 통분을 하고 분자는 r의 열제곱으로 통분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번분수 계산이 일단 분모 부분은 r이 한 번씩 약분이 되고요. 그리고 a랑 r의 9제곱에 여기 있는 분자까지 곱해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 부분은 r의 열제곱 마이너스 1만 이런 식으로 남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식이랑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식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 r-1분의 r의 열제곱 마이너스 1까지는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r-1분의 r의 열제곱 마이너스 1을 정리를 하게 되면 a만 넘겨서 a분의 20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가 a분의 20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a제곱 r의 9제곱분의 20 하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게 10이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 a제곱에 r의 9제곱이 2다 라는 식을 어렵지 않게 얻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에 주어진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얻어줄 수 있는 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곱을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곱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첫 항 공비 기준으로 정리를 해도 될 텐데 요것도요 우리가 요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여기 있는 항들을 첫 항에 둘째 항에 셋째 항 이런 식으로 첫 항과 공비 기준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자, 뒤에 8번째 항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8번째 항은 공비 7번 그리고 9번째 항은 공비가 8번 마지막 10번째 항은 공비가 9번 곱해진 이런 항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첫째 항이 몇 번 곱해지고 공비가 총 몇 번 곱해졌는가를 세는 건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을 더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숫자랑 제일 끝에 있는 숫자의 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원리를 등비 수열의 합에서는 활용을 못 해주지만 결국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의 곱하기 버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닌 등비 수열의 곱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의 합 같은 원리를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을 이렇게 곱해보게 되면 결국 첫 항 두 개의 공비가 9개가 곱해진 숫자가 나올 텐데 둘째 항이랑 9번째 항을 이렇게 곱해도 마찬가지로 첫 항 두 개의 공비가 9번 곱해진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셋째 항이랑 8번째 항을 묶어도 결국은 첫 항 두 개의 공비가 9번 곱해진 항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곱하게 되면 첫 항과 끝 항의 곱이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전체 항이 10개이기 때문에 결국 첫 항 곱하기 끝 항이 5번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은 a제곱에 r 9제곱이 총 5번 곱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정확히 앞에서 구한 조건도 첫 항 두 개에 공비 9번 곱해진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해서 32가 되겠구나를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역수를 취한 등비수열은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그러면 걔네들의 합도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구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닌 전체 등비수열의 항들을 곱한 애들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던 원리랑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은 첫 항 끝항의 합이 반복이 되는 거면 등비 수열의 곱은 첫 항 끝항의 곱이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 라는 요 원리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얘네들 문제를 조금 덜 어렵게 풀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해서 오늘은 등비수열과 그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을 한 여러 가지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문제로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제 등비수열은 어떤 형태로 변형해도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등비수열 관련해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